대통령이 일요일인 6일 이제 마닐라로 가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도착 직후에 곧바로 필리핀의 6.25 참전 기념비, 그곳에서는 이제 한국전 참전 기념비라고 하는데 여기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또 거기 나온 참전 용사 5분, 유가족 11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일요일 이제 오전에 도착 직후에 바로 필리핀에서 있었던 마닐라 영웅묘지 안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모습입니다. 7m 높이의 검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에는 전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자, 이게 이제 묘역의 모습, 툼스톤이라고 하죠.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90세가 넘은 노병이 5분이나 지금 직접 나왔어요. 네, 필리핀은 6.25 당시에 미국, 영국에 이어서 3번째 파병, 전투병을 보낸 나라였습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전투병을 보냈죠. 말 그대로 혈맹입니다. 필리핀 참전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율동 전투였죠? 예, 연천군 북방에 있는 그 율동 전투였는데 거기서 필리핀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대 병력이거든요. 그런데 중공군이 44사단과 맞서가지고 한 2만 명이 에워쌌죠. 예, 그러니까 그게 1951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공군의 중계 대공세가 있었는데 그중에 22일부터 23일까지 그 하루 동안 말이죠. 사단 병력에 완전 포위됐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그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미 제3보병사단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필리핀은 12명이 전사한 데 비해서 당시에 중공군은 500명 플러스 알파. 한 600명 가까이 전사했죠. 예, 그렇게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혁혁한 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한 대대병력이 사단병력을 거기서 이틀 동안 걸쳐서 써가지고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겼다는 사실. 이건 네. 필리핀이 정말 대단한 필리핀이 그 공적을 세웠는데 이 필리핀이 전체적으로 연 인원으로는 7,420명을 우리한테 파병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6.25 뭐 다른 참전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신세를 크게 졌지만 필리핀에 대해서도 큰 신세를 졌다.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되겠죠. 예. 네, 그때부터 중국군, 그때는 중공이었습니다. 중공이 상당히 이 필리핀 공포증을 가졌다고 하죠. 펑더화이가 그렇게 필리핀군이 용맹하단 말이냐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 율동리 전투에 참전했던 94세의 필리핀 참전 용사 노병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네요.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세 소년병이단 말입니다. 20도 안 된. 네, 그 사람이 2년간 여기 와서 자기 목숨을 타국에 와서 그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그런 열정과 또 혈맹으로서의 저 위치를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맞습니다. 플로렌도 베네딕토 94세. 네. 2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철의 삼각지대에서 율동전투 등의 전투하면서 여기서 사실 이 중공군에 들어오는 것들을 박아줬거든요. 진짜로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진짜로 업어드리고 싶은 네. 그런 분 중에 하고 20세 소년병이 와서 싸웠다. 진짜로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 당시에 중공군은 그 51년에 네. 이른바 충계 공세를 통해서 그렇죠.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대대적인 화력과 병력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뭐 필리핀군이 막아줬으니까. 그리고 뭐 필리핀군 뭐 다 아시겠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전쟁을 많이 겪습니다. 뭐 미국과 스페인 그다음에 뭐 미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라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마음속에 갖고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를 한국에 와서도 같이 우리랑 나눴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뭐 저의 뭐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네, 참전 용사가 5분 휠체어에 계시지만 대화를 또렷이 나누고 한국의 지명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곧 100세가 되시는 분들이 대단한 일이죠. 후손이 11명 나왔고 윤 대통령은 일일이 손잡아 악수하고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필리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환영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간담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신 동포들을 대표하여 윤만영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현지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국의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는 이렇게 뜻깊은 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7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닮고자 하는 나라가 미국은 그때는 감히 범접이 안 됐고 필리핀을 닮아보자. 이렇게 해서 유학도 가장 많이 갔고 쌀 농사도 필리핀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요새 무슨 일이 있죠? 필리핀 이모님들이 왔잖아요. 그런 처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필리핀과 우리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 필리핀은 굉장한 우리의 선망의 적이었어요. 아니, 선망의 대상. 예, 그리고 그건 이제 선망의 적이라고 그러는데 선망 안의 상대. 그런데 어쨌든 라디오 그때 당시 라디오니까 라디오만 켜면 마닐라 국제공항이 나와. 그 정도로. 농구도 그때 강국이어서 예, 강국이었죠. 신동파 뭐 그런 선수들이 그때는 그 농구도 그 필리핀의 마을 농구 이런 것도 막 뉴스로 보여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컸다 농구팀이. 그런데 어쨌든 이 필리핀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한테 이 파병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해준 그런 나라였고 또 1949년에 세계에서 말이죠. 5번째로 우리하고 수교를 맺은 국가입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죠. 그런데 이런 국가니까 49년부터 이제 지금 75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49년 이쯤 되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를 정부를 승인해줬다. 이 점에서도 필리핀은 우리한테는 당연히 굉장히 고마운 나라였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75년 동안 우리가 필리핀과 그 많은 그 협조 관계 속에서 서로가 발전을 서로 도우는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필리핀보다 더 잘 살게 됐지만은 항상 옛날에 필리핀에게서 우리가 배웠던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점을 윤 대통령은 우리 교민들한테도 강조하면서 같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필리핀도 도우고 서로 돕는 그런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아마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주필님의 어린 시절 필리핀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앞으로의 관계를 자세히 얘기해 주셨네요. 윤 대통령은 현재 필리핀을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매우 이례적인 환영식이 여러분 잘 가시고 유명한 휴양지 세부공항에서 있었네요. 관광장관이 나오셨습니다. 장차관이 다 나왔죠? 네, 다 나와서 우리나라 한국 관광객을 직접 이제 맞이해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전체 인바운드 들어오시는 관광객 27%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나와서 단체 관광객 맞는 거는 참. 이건 뭐 그러고서 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7월달에 뭐가 됐냐면요. 지방공항에서 마닐라로 가는 직항을 3만 편을 지금 뭐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가깝고 먼 나라가 아니고 진짜 가까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주공항이나 이런 데서도 바로 갈 수 있다는 간다. 거죠. 바로 가면서 하고 아까 이모님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같이 이제 발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필리핀하고도 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친밀하게 가야 되는 게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13개가 있는 게 필리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거기서 만들어 갖고 와서 우리가 또 수출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나오고요. 지금 2019년도 FTA 지금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오는데 요번에도 그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정리해서 오시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현재도 필리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경제 파트너란 얘기를 최 원장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어질 윤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일정이 이제 많이 남아있거든요.
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서는 이제 6, 7일 이틀 동안 이제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8일부터는 9일까지는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넘어가겠네요. 예. 네. 하게 되면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공식 환영회를 하고 난 뒤에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그다음에 또 로렌스 왕 네. 이분은 뭐 5개월 된 총리예요. 예, 총리 이걸 그렇죠. 이분이 리센룽 총리 후임이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양국 간의 그 협력 방안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9일에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 이거 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의 그 동남아 연구소가 주최하고 네. 싱가포르 외교부가 적극 후원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이 아주 기네요. 예,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 이걸 주제로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싱가포르 렉처는 거기서 유명한 사람, 뭐 노벨 평화상, 참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각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여하튼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 이런 사람들 가서 여기서 연사로서 이제 강연을 했었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거기 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문지가 라오스입니다. 10일, 11일 이틀간인데 10일에는 그러니까 첫날은 아세안 정상회의, 그다음 아세안 플러스 원 정상회의 여기 참석하게 되고.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한일중. 그다음에 네. 또 11일에는요 오전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또 뭐냐면 아세안 거기다 플러스 3, 플러스 5가 됩니다. 뭐냐면 인도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미국, 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거죠. 예, 그렇게 포함되는 이 또 정상회의도 참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일본 총리하고 또 뭐 다른 국가 간의 그 1대1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4-5개 정도 한대요. 준비하고 네. 있는데 아마 각국에서도 우리 윤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을 원할 테니까 아마 무난히 이 정상회담 스케줄은 소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뭐 분초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입니다. 자, 이번 라오스 아세안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의 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하죠. 첫 한일 정상회담 또 첫 한일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일단 지금 이시바 이 총리는 기시다 계열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집권당의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되는데 이번에 자민당의 총재가 되는데 기시다 기시다파가 원표를 줬죠. 후원을 했죠. 그래서 이시바 이제 신임 총리가 기시다 총리가 해왔던 것들을 계속 이어져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념비적으로 하는 게 지금 내년이 지금 한일 수교가 1965년에 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금자탑을 쌓아가는 어떤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이제 환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두 분의 이제 이 회의에서의 어떤 정상회담 굉장히 큰 얘기들을 또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과 일본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드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진짜 심정이 큰 높이가 후지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10월 말에 총선을 다시 하게 되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그 총선을 통해 집권당 그리고 본인에 대한 신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의 그 성과가 또 매우 중요한 그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외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북한 김정은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네요. 그렇죠.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로 이걸 펼쳐가면서 우리하고 사이에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ICBM이라든지 핵실험 이것을 이제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네. 김정은으로서는. 근데 대통령이 이 출국 전에 이제 공개된 그 외신 인터뷰 이걸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다음 내가 충분히 지시를 했다. 그 대책까지도 이미 다 지시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외신에 이제 보도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인터뷰 내용 중에 우리 정부는 한국형 삼축 체계 킬체인이죠. 네.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네, 뭐 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있듯이 그렇죠. 그런 체계인데 이것을 이제 대량 응징 보복 체계죠. 말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적 그런 이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사정없이 여지없이 물리치겠다는 그런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또 한미 간의 그 일체형 확장 억제 이거 지난 4월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인된 그걸 통해서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체계가 돼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아마 그런 뜻이겠죠. 예. 네, 북한은 7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미 예고된 개헌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개헌이라는 게 NLL의 전면 부정, 남북 합의서의 완전 폐기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